네, 이번 시간은 자본시장의 주요 공시들을 살펴보는 공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이 젠큐릭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바이오 기업 이 젠큐릭스가 최근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 증자에 나섰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유상 증자를 진행하는 거죠? 네, 과중한 재무 부담 경감과 또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젠큐릭스는 보통주 647만 4천 주를 발행하는 주주 배정 후에 이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 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네. 예상 모집가액 4,325원을 기준으로 하면 총 280억 원 조달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근데 80억이 넘는 수준으로 이 공모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네. 최종 발행가액은 언제 결정되나요? 네, 젠큐릭스는 다음 달 7일에 2차 공모가액을 산정하고 또 같은 달 10일에 최종 발행가액을 공고합니다. 최종 발행가액은 1, 2차 공모가액 중에서 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네. 이후 주가 흐름이 상승 전환하더라도 최고 공모 금액은 198억 원이 되는 겁니다. 젠큐릭스는 이번 유상증자의 25%에 달하는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공모 자금도 감소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젠큐릭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채무 상환 그리고 운영 자금을 쓰겠다고 했는데 네. 둘 중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채무 부담 경감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실제 젠큐릭스는 올해 5월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 3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또 180억 원이 남은 5회 전환사채 조기 상환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100억 원 규모의 자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무 정리를 마친 후에 남은 자금은 연구개발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모 금액을 보면 이 원래 계획대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기존에는 이 전환사채 상환 자금으로 100억 원을 책정했었죠. 네. 바뀐 부분이 좀 있나요? 네, 1차 발행가액 확정으로 공모 자금이 줄어들면서 시비 상환 자금을 60억 원으로 줄여 잡았습니다. 예. 모자란 자금은 회사 현금성 자산을 총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큐릭스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8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는데요. 예. 다만 지난해 4분기부터 상환 직전까지 단기 순손실이 발생해서 부족분이 생길 경우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지금처럼 유상증자 청약이 좀 부진하다면 이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유상증자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잔액 인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주와 일반 공모가 모두 미진할 경우 주관사가 잔량을 모두 매입하는데요. 네. 이번 유상증자 물량이 발행 주식 총수에 버금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최악의 경우에는 주관사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엔지캠 생명과학이 KB증권과 총액 인수 계약을 맺고 유상증자를 추진하다가 청약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KB증권이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증권사의 자회사 소유는 금지됐는데요. 네. 결국 KB증권은 여러 운용사 등의 해당 지분을 급하게 매각했습니다. 해당 물량은 결국 시장에 나왔고 주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젠큐릭스의 이 또 다른 문제가 이 부채와 차입 부담 수준이 상당하다는 건데 네. 이 업계 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318%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업종 평균 70.4%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네. 차입금 의존도 역시 66.7%로 업종 평균인 2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차입금의 형태가 장기화돼 있다는 건데요. 예. 작년 9월 말까지 단기 차입금은 0원이고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3, 4회차 전환사채는 현재 모두 상환된 상태입니다. 유상증자 조달 자금으로 단기 차입금 30억과 5회 전환사채를 잘 대응하면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를 잘 줄일 수 있는데요. 네. 단기 상환을 위한 현금 유동성 우려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고의 공모액 자체가 본래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 공시 후에 이 주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유상증자 공시 후 일반 주주들은 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이후 젠큐릭스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요 매출 서비스인 유방암 예후 진단과 관련된 매출이 부진해서 불만을 드러낸 주주들도 있습니다. 상장 당시 유방암 예후 진단 매출은 2020년 35억 원, 2021년 147억 원을 추정했는데요. 실제 전체 매출액은 2020년 16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30억 원 정도에 그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부문에서 이 매출이 나오지가 않으면 이 영업 손실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네.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이익에서 꾸준한 손실을 보였습니다. 예. 2019년에는 마이너스 66억 원, 2020년에는 마이너스 93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마이너스 127억 원이었는데요. 매출은 2019년부터 3년간 1억 원, 그리고 16억 원, 3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은 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 늘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6억 원으로 손실 규모가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급여와 경상연구개발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28%와 153%로 비용 부담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영업 손실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채무 상황이 되게 쉽지 않고 기업 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유상증자가 상당히 절실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재무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주식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상증자에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수는 현재 주식 총수인 666만여 주 대비 97% 수준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는 건데요. 주당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할인율을 노린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자금 조달을 강행한 건 앞서 발행했던 시비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CB의 이 풋옵션 행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 입장은 좀 어떤가요? 네, 젠큐릭스는 현재 주가가 12 전환 가격을 하회하고 있어서 향후에 조기 상환 청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주가 상승이 예상돼 조기 상환 청구가 행사되지 않고 전환권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개발과 기타 운영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